보고도 먹지 않으면 장수하지 못한다는 과일 대추. 대추의 고장 충청북도 보은에는 벌써 80년 넘게 긴 우정을 이어온 두 할아버지가 있다. 보은에서도 산골짜기 진주골에는 딱 두 집만 살고 있다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만식 할아버지네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 농산일인데 10월도 벌써 다 지나다 보니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하루도 쉴 틈 없이 밭으로 나간다. 그때마다 함께하는 것은 좀 시끄럽지만 없어서는 안 될 노부부의 자가요. 같이 멀어서 힘들어요. 걸어 다니니까. 근데 경계 몰고 다녀요. 자가용이요. 경계가 자가용. 이제 쉴 때도 됐는데 쉬기는커녕 쌀, 깨, 고추, 배추까지 어느 하나 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 많은 일 중에서도 각자의 역할은 나눠져 있다. 어머니들하고 그만 좀 시간 놓으셔. 배추밭 일은 할머니의 목. 그리고 할머니가 배추밭에서 일하는 사이 할아버지가 가야 할 곳은 깨밭이다. 천천히 가셔요. 할아버지를 혼자 보내놓고 나면 늘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경자 할머니. 배추밭에서 할머니의 임무는 배추벌레 잡는 일. 배춧잎과 색깔이 비슷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배추벌레다 보니 손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 꼬갱이벌레가 생기면은 이 배찰로 못 먹어요. 짠지를 김치를 못 담아 먹어. 할아버지는 이거 답답해서 못해. 남자들은 이거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걸 못한다고.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는 법이라지만 배추벌레야말로 때를 놓칠 수 없다.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이파리를 싹 갉아먹기 때문인데 덕분에 허리 한번 필 틈 없이 반나절이 다 간다. 그 사이 혼자 깨밭에 도착한 만식 할아버지. 깨는 수확한다는 뜻으로 찐다는 말을 쓴다. 줄기를 베서 작은 다발로 묶었다가 말리면서 깨를 털게 되는데 농사꾼 사이에서도 힘들고 어렵다고 소문난 것이 바로 깨농사다 보니 허리가 안 좋은 할아버지는 자꾸만 꾀가 난다. 이제 또 내일 찌야지. 오늘 못 다치니 대로. 내일 찌다가 못 다치면 또 모르겠지 뭐. 이제 가야지. 경자 할머니가 자꾸 걱정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 놀러가 친구들 집에. 퇴근해서 좀 쉬려고. 아, 쉬시려고요? 그래 놀러. 집에서는 있으면 안 되고. 왜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집에서 또 일하러 가야 되잖아. 할아버지가 쉬러 가는 곳은 바로 아랫마을 태수 할아버지네. 나락 가냐? 나락만 있냐? 뭐하는 데로 와? 막걸리 먹으러 왔어요. 막걸리 여기 있다가 해로. 물이나 한 잔 먹어. 물이나 한 잔 먹어. 물. 아이고 아무 게 줘봐 볼게. 그 막걸리 없냐 그래 이거 주게? 목치기면? 목식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마을 토박이인 두 사람은 어느새 80년지기 단짝이 됐다. 목 말릴 때는 물도 아 많이. 맛있다. 목 말릴 때 물도 많이 있어. 야, 홍기훈이 어디 갔어? 꿰찌러 갔어. 저기 웻벌? 어. 그렇지. 나도 깨찌야 되는데 저기. 자치기 한 번이야. 저기가 나라. 자치기 재미있어. 가져와 그럼 자치기 때 한번 해보게까지는 뭐가 얘기. 가는 세월을 붙들지 못해 벌써 80이 넘은 나이지만 마음만은 함께 놀던 그 시절 그대로다. 그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보은에서도 은혼리는 그 옛날부터 산골 중에 산골이었다. 워낙 사람도 많지 않았던 데다가 그나마도 도시로 떠나버려서 만식 할아버지와 태수 할아버지만 남았다. 신같이 맞추지. 잘하네.
그러다 보니 두 사람 나이가 2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가, 소 끌러 와. 소 끌러 오라고. 아, 참나 꽤 심부름 시키네. 소 훈련시켜야. 뿔이 그렇게 나. 이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것이 기껏해야 30년. 기계로 농사 짓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집집마다 소를 키워 농사를 지었는데 소 부리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만 아직도 키우는 집은 태수 할아버지네뿐이다. 내가 몰고 갈게. 자, 걸어가. 태수 할아버지는 최근 일소를 새로 샀다. 엄마라 간다고 소리 지르네. 아직 길이 들여지지 않아 농사에 부리려면 연습을 시켜야 하는데 거기 소물고 있어. 여기 어디서 가댔고. 여기에 만식 할아버지가 나섰다. 나도.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맞는다고. 태수 할아버지는 묵묵하고 점잖은 성격인 반면 아직도 장난꾸러기 같은 만식 할아버지. 뭉거리지 말고 붙이 잘 댕겨. 고분고분 넣어. 오늘 이거 가리에 너 밥 먹어 너도. 일 안 하면 밥 못 먹어. 일해야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을 해야 밥 먹지. 친구를 도와준다고 따라 나서긴 했지만 이왕이면 멋지게 소를 몰아 잘난 척도 해보고 싶다. 아, 이걸 슬쩍 잡아당겨, 이렇게. 저. 저저하면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냐 너? 저. 만식 할아버지 마음을 알 리가 없는 소가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는다. 할아버지를 놀리기라도 하듯 꿈쩍도 않는 소. 보다 못한 태수 할아버지가 고삐를 받아주었다. 주인은 알아보는 건지 거짓말처럼 한 걸음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이렇게 우여곡절도 겪지만 한번 길들이고 나면 우직하게 일해주는 소처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며 산 세월이 벌써 80년. 웬만한 일에는 끄떡없는 단짝이다. 그 사이 배추벌레 잡는 경자 할머니 일은 어느새 끝나간다. 집에 갈 시간은 다 됐고 데리러 온다던 할아버지만 애가 타게 기다리는데 아이고 온다더니 왜 안 와? 아이고 왜 별로 온다더니 안 오느냐고. 집까지 거리는 1km 남짓. 허리까지 굽은 할머니가 걷기엔 좀 멀다. 올기미도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 때문에 할머니는 전전긍긍이다. 아유 온다더니 왜 안 오느냐고. 걸어가야지요. 자, 내려와서 또 맞춰줘야지. 걸어가야지 이제 이렇게. 여기만 넘어가면 해가 여기 어둡는데요. 산골이라 산이 높아서. 아 여기서 집까지 좀 걸어가려면 이게 한 30분 걸리죠. 30분이요? 응. 30분, 한 40분 걸리죠. 제 시간에 데리러 오지 않는 일이 처음은 아니다. 어렵게 할아버지가 간다던 깨박까지 와버렸다. 그런데 참 경기는 여기 있는데 어디 갔대요? 만나면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정작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다. 여보, 경기는 여기 있는데 어디 갔어요? 깨치다 말고. 여보, 아니 깨치는지 않았더니 경기는 여기 있는데 어디 갔어요? 어? 여보, 깨도 남았는데 어디 갔느냐고.
아주 해도 있는데 다 찐 줄 알았더니. 이쯤 되면 할머니도 짚히는 구석이 있다. 좁디 좁은 진주골에서 할아버지가 갈 곳은 뻔하다. 매일 보는 얼굴인데 친구가 그렇게 좋은지 경자 할머니는 오늘도 먼 길을 걸어서 간다. 할아버지 그걸 온 줄 알았더니 그래 오지도 않았네 아주. 그렇죠? 안 왔어 아주. 안 열고. 그러다도 어지러도 지금 아우 어지러워서 아이고 올 테면 오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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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서. 막걸리 없어. 소주는 한 잔이야. 새가 따먹지 뭐. 저기 농사도 기운이 씨야 농사죠. 아주 뭘 한장 떼지 뭘. 앞불싸. 친구랑 놀다가 할머니는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뒤늦게 부랴부랴 배추밭으로 할머니를 데리러 가보지만 배추밭에 온다고 와서 데리러 왔더니만은 갔는지 어쩐지 없네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가야겠는데 집이 있을 거예요. 갔을 게 집이. 하시니까 이런 전화도 가. 저 홍식 없나? 감나무에. 아이고. 이미 늦었다. 걱정도 되고 마음도 급한데 그보다 한참은 화나 있을 할머니 마음을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고민이다. 경운기를 타고도 한참을 달려서 겨우 도착한 집. 오늘 잔소리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집에 들어가기가 두렵다.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어 어디 갔다. 건너면 저나 근데 오늘 저기 집이로 왔어. 배추밭에 사람 데려갈 없어. 그렇게 아이 여적 걸어왔더니 허리가 아파서 끔짝도 못하겠어. 있나 봐 그럼. 아이고 누가 걸어오랬어. 알았어. 거기 저 퍼질 앉았지 공고리 바닥에. 뭐하러 그래 아래말 가서 이렇게 오래 놀다 왔어요 그래. 막걸리 먹고 노느라고 그랬어요. 막걸리. 아 그래 막걸리 먹고 노는 게 주정이야. 집이 일을 해야지. 집이지 뭐 노는데 노는데 팔려서 안 하면 어떻게 그래. 나만 대간하잖아. 걸어오느라고 죽을 쳤는데. 집에서 뭐하러 갔다 왔나. 오늘은 할머니가 단단히 화가 났다. 막걸리 많이 마셨어요? 그 집에 가 살던지 그럼 이래주고. 나 밥 해주시니까 그 집에 가 이래주고 살던지. 알았어요. 할래. 알아. 같은데. 집에 가 살아요. 후회하지 마. 후회 안 할게. 가라고 내가 못 갔어 물에 소리. 그 쪽팔람 친구네 집에 가 살아요. 나갈래. 그래도 걱정 마세요. 가르쳐. 가서. 후회하지 마라. 그 친구네 집에 가 사시라고. 후회하지 마. 응. 후회 안 할게. 후회하면 안 돼. 나 혼자 살아도 후회 안 해. 후회하지 마라. 제때 잘 봐려들 밥 주고 밥 먹고 집 잘 지켜. 아유 가. 어이 잘 가라고. 나 혼자 살게. 아이고 참 속상해 죽겠어. 아유 속상해. 밤되어도 밥은 안 굶는다. 뭐하러 와? 막걸리 먹으러. 막걸리 만날 거 먹어. 아, 이게 뭐 먹어야지 뭐 안 먹어. 큰 소리치고 간 곳은 결국 친구네. 뭐하러 와요 뭐하러? 막걸리 먹으러 와요 막걸리. 맨날 막걸리 있어. 이거. 그럼 뭐 먹을 건 뭐가 있어? 밥 먹었어? 밥 안 먹었어 아직. 여기 밥 먹으러 왔어. 밥 좀 차려줘. 지금 나가서 저기 뭐. 우리 밥 먹었는데 얻어 먹으려면 빨리빨리 댕겨야 돼. 아 이제 밥도 안 먹고 다녀. 두 사람 때문에 불편한 건 정숙 할머니도 마찬가지다. 여덟 시 밥도 안 잡수고 뭐 남 집에 밥도 먹고 와? 잡어요? 예. 잘 먹겠습니다. 예. 먼저 같이 밥 먹자. 그래, 어이 같이 먹어, 밥 먹어. 먹자고. 어이 먹어. 혼자 먹을래 좀 더 같이 먹자고. 쫓겨나온 친구 때문에 두 번 식사하는 것도 수십 년이고
친구 아내 타박에도 아랑곳 없이 한 그릇 뚝딱 비우는 것도 수십 년째다. 나가봤자 갈 곳은 아랫마을 태수 할아버지네 뿐인 걸 잘 알지만 아이, 정말. 그래도 남편 없는 밤은 걱정과 서운함에 잠이 오질 않는다. 그 시각 철없는 두 할아버지는 꿀밤 내기 화투를 시작했다. 띠따다 띠따. 거기서 들면 맞아. 야, 아이고. 아파. 안 아프면 안 되지. 할아버지. 아프야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잠아. 아유, 졸려 못이야. 자자. 자고 와. 잘 자고 때 와. 있어. 날도 때 이제 있다고 비 오고 어둡고 하니까. 그럼 잘 치고. 어디? 오빠로 가? 자기는 뭘 가지 차? 비도 오고 근데 에이. 잡아서 못 걸어가서 아무지 자고 가야지. 어둡고. 아이고 가요. 지롱이 아버지 지롱이 어버 혼자 있었대. 비가 와서 못 걸어가서 자고 가야지. 어둡고 한디. 방 좀 빌려줘요. 자고 가게. 차를 이제 이제 어두운데 뭘 자고 가. 그렇지. 그래도 이제 친구가 제일 낫지. 아이고. 자고 가. 아이고,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옷방에 아이고. 비었으니까 자고 가. 그러잖아. 큰일 났어. 아이고. 정숙 할머니가 만식 할아버지를 박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두 할아버지가 친한 만큼 두 할머니의 세월도 하루 이틀이 아닐 터 혼자 남겨졌을 경자 할머니가 그저 걱정이다. 편히 잘 쉬어요. 다음 날 결국 아침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은 만식 할아버지. 아침을 나 혼자 먹게 되네. 오기만 해봐라 이제. 밥도 안 줄 거예요. 나 혼자 먹고. 이제. 답답하게. 화났던 마음은 걱정이 되고 걱정이 또다시 초조한 마음으로 바뀔 무렵 느릿느릿 만식 할아버지가 돌아온다. 아이고 배고파 바쁜데 분명히 알았다. 아 왜? 아이고 참. 나가요 나가. 나가서 참. 나가서 어디 나가? 밥 먹어. 아이 나가서 어디 잡서 안 들어오느냐고 뭐하러 들어와. 그지. 나가셔. 나가야지. 아이 밥 안 줄 거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들어와서 아침밥을 찾는 남편을 보니 심술이 난다. 아니 할아버지 뭐예요? 밥하나? 배는 고픈데 왜 밥 먹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 밥을 뭐하러 퍼가져와. 먹여야지. 나간 양반이 얻어먹어야지. 나가지 먹고 나가야지 나가지. 밥 안 줘. 이건 뭐 나 혼자 먹어도 안 되니까. 먹. 그 집에 가 얻어 잡숴. 안 주면 말어. 안 그래도 담이 걸려 허리가 불편했는데 남의 집에서 자고 오니 더 안 좋아진 모양.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화났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다. 많이 아프냐고. 많이 아프고. 아프고 지금. 아프. 꼼짝을 못 하겠다 지금. 건강에는 자신 있던 남편인데 요즘 유난히 아프다 소리를 달고 사는 게 영 속상하다. 허리 아픈데 밥 잡고 아이고, 병원에 아이고. 가려고. 우리 할머니 해주는 밥 맛있어. 하여 장 아니. 떠먹고 한 번 장 떠먹고. 방도 맛있고 전부가 맛있어. 새삼스럽게 왜 맛있다 하느냐고. 맛있다 그냥. 경자 할머니 화를 누그러뜨리는데 아프다는 말만큼 특효약은 없다. 꾀병은 아니지만 오늘도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성공했다. 투덜거리면서도 온통 할아버지 걱정뿐인 경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다. 아유, 그 말로 내가 막았어도 왜 이렇게 깊이 막아가지고 그거 빼라고 그냥 요거 조금 올려다 너. 밉지만
안쓰러운 할아버지 때문에 특별한 걸 준비하기로 했다. 할머니 나이 16세 할아버지와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이 벌써 65년. 어렵던 세월을 함께했던 음식이다. 생 감자를 닦아서 단지에다 볶아가지고 섞어서 그러면 다 주물러서 짜서 이제 새우 바치로 짜가지고서 이제 그 물을 닦고 갈지 이제 닦고 감자물을 갈아가지고 말리면 이렇게 감자가루가 되는 거예요. 쌀이 없어 밥 대신 먹었던 감자. 그나마도 한겨울에는 부족할까 봐 일일이 가루로 만들어뒀었다. 이렇게 감자가 이렇게 이게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경자 할머니 부엌에는 감자가루가 떨어진 적이 없다. 뭐가 앉았어? 떡 먹이려고 고물 먹이고 있어요. 오늘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떡 먹자고 떡 하는 거요. 할머니는 감자가루만 있으면 든든했다. 부침개, 수제비, 끼니가 될 음식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었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감자떡도 만들었다. 요즘 사람에겐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로운 음식이지만 경자 할머니에게 감자떡은 추억 그 자체다. 여보세요? 감자떡 해놨으니까 올라와요. 태수 할아버지네 부부가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올라왔다. 왜? 친구 얼굴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할아버지. 뭐 감자떡을 했어요? 뭐 이렇게 오라고 그래요? 사과하는데 뭐 사과한 것도 나 진짜국도 다 떨어졌어. 태수 할아버지 부부가 감자떡 소식에 부지런히 올라온 것은 경자 할머니 음식 솜씨 때문도 있지만 워낙 특별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뭐 했어? 어휴, 혼자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 이거 솔 떼가 먹어야 맛있는 거요. 어렵던 시절 늘 함께였던 친구이기에 감자떡에 담긴 추억도 함께 나눌 수 있다. 감자떡 해가지고 맛있게 잘 먹으네. 아 감자떡 맛있고 먹으래. 아니 막걸리도 잡수라니까 좀 맛있게. 귀한 거요. 옛날에는 감자떡도 많이 해 먹고 많이 이거 먹을 만이야. 나 이게 쌀떡보다 이게 나은데. 낫지. 쌀떡보다 이제 이게. 감자떡이 훨씬 나. 그런데 장난꾸러기 만식 할아버지가 또 농담을 건넨다. 깎아면 밥이야. 떡값은 뭔 떡값이요? 감자떡가. 왜 돈 받으려고 나오라고 했어? 아 맞아야지. 어이구 참. 떡값은 무슨 떡값이야. 병원에 또 나가. 몸으로 떼올래? 그 하라만 해야지 뭐. 그럼 가. 얼른 하라만 저거 이제 해야. 마당 가 마당 첫째 마당 모에 싫어. 마당도 시키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럼. 할게. 장난삼아 건넨 말에 결국 밖으로 불려 나오는 타수 할아버지. 만식 할아버지를 이길 재간이 없다. 창고 정리나 해주려고 문을 열었다가 그 안의 물건들이 눈을 사로잡았다. 나 어마어마하지. 아이고 이거 다 빼야 그래. 전부 돈 아니냐 이거. 허허 엉장하네. 자전거도 탈 줄 모르는 못 서지 별게 다 있네. 어디 가서 정품 사온 게 상 타온 게 상 타온 거. 자전거 내놔 줘. 그래. 내놔 타게. 가지고 타봐. 타볼려? 타볼 튀어. 타볼려? 어. 한때는 자전거 하나로 진주골과 우는 일을 평정했던 그였다. 그런데 40년 만에 타본 자전거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어때요? 타갔어. 타갔어? 응. 타갔어. 그거 타봐 한번. 지켜보던 만식 할아버지가 선심을 쓴다. 타올 걸로 갖다 타. 아이 저것이 오래됐어도 타갔어. 그런데 손자 줘야야. 그 자전거는. 나 준디야 이거 자전거. 아이고 손자 내려온디야 내려온다는데. 내가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아이고 손자 내려온디야 내려온다는데. 참.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럼 내가 거짓말했네? 아이 손자 줘 손자 줘. 못 주면 그래 내가 뭐가 돼야 그래. 괜히 준다고 해서 마음만 설레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만식 할아버지. 미안하다. 이거 막걸리나 먹자. 어? 우리야
자전거도 준다더니 이게. 다음 날 태수 할아버지네 아침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된다. 옷집 친구 논인데 소를 갖다 먹이기로 약속이 돼가지고 그래 손질하는 게요. 태수 할아버지네는 소를 키우기 때문에 농사가 끝나면 볏짚은 여물로 모아둬야 한다. 소를 키우지 않는 만식 할아버지에게는 쓸모없기 때문에 늘 볏짚은 태수 할아버지네 몫이 되었다. 태수 할아버지네 논에서도 볏짚이 나오긴 하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몸집이 사람의 몇 배나 되다 보니 먹을 만큼 볏짚을 채워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두 바리에 한 10마디기는 모아놓아야지. 모지라면은 남농사진 거 사서 이제 그렇게 줘야지. 그렇게 양쪽 집에서 모은 볏짚은 겨우내 먹일 중요한 식량이 된다. 그 시각 경자 할머니가 낮잠 자는 틈에 슬쩍 눈치를 보던 만식 할아버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 여긴 자전거가 있는 창고가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경자 할머니가 손자 준다고 아껴뒀던 자전거에 손을 댄다. 이 사실을 경자 할머니가 알면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한데 조심조심 자전거를 꺼내는 것도 모자라 아예 경운기에 싣는다. 사실 어제 괜히 자전거를 준다고 했다가 경자 할머니 때문에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손자를 준다기에 더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 신난 친구 얼굴이 마음에 걸리는 것도 사실이다. 자전거 갖고 왔다. 손자 준다고 해서 뭐 자전거 놔주려고 하셨어 그래? 자전거 타고 싶은데 자전거 좀 타보라 갖고 왔다. 이렇게 한번 타봐. 손자 준다고 하더니 어째 나보고 손자 탈이야. 어땠든 여태 타봐. 어. 아이고. 고맙게 이렇게 여기서 못하. 남의 물건 탐낼 줄도 모르고 묵묵하게 자기 자리만 지켜오던 친구 태수. 그런 친구가 손자에게 줄 자전거란 걸 알면서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실 작년 11월 위암으로 큰 수술을 받았던 태수 할아버지. 만식 할아버지가 내색은 안 하지만 하나뿐인 친구를 잃는 줄 알고 노심초사했던 시간이었다. 좋아. 잘 뛰어. 잘 타야지. 타지보다 이거. 잘만 타고 싶대. 타는 건 타. 잘만 타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지만 왠지 그 후로는 다리에 힘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인지 이번만큼은 건강에 좋다는 자전거를 꼭 친구에게 주고 싶다. 손자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친구 생각을 먼저 하기로 했다. 그날 오후 수확한 벼를 말리겠다고 망을 갖고 나오던 경자 할머니. 애들 피곤하래. 거기도 지가 들어가 다 쫄았네. 어떻게 광행 지가 들어갔대요. 창고에 쥐가 들어간 모양이다. 어디로 가? 그냥 광에 들어가 이렇게 살았으면 그래. 이것 좀 봐. 이렇게 다 쫄아놨으니까 아무 짝에도 못 쓰게 만들어놨네. 망도 망이지만 창고에 있는 다른 물건도 걱정이다. 지나무나 지가 다 쫄았지 못 써. 다 쫄아놨어 이봐. 하나도 못 써. 지나만 하고 나락잡 싸먹은 거 이거 저거 한 마리뿐이 아닐 텐데. 인지도 있는 것 같은데. 쥐를 어떻게 잡아야 그래 이거.
기껏 지어놓은 농사를 쥐가 망칠까봐 걱정이 한가득이다. 그 소식을 듣고 대전에 사는 큰딸과 작은딸 내외가 찾아왔다. 별거 없으셨어요? 나는 잘 먹고. 도시에 살면서 맞벌이를 하느라 바쁜데도 주말이면 꼬박꼬박 찾아와 돕는 두 딸 내외. 아이고 이제 그만하세요. 매년 금년 하나만 한 것이 여태까지 하셨잖아요. 사오들 온 짐에 창고에 네. 쥐가 생겼어. 아이고 쥐가 들어왔어요? 응. 내가 지어야 되는데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치웁니다. 그래. 저희도 치워드릴게 걱정하지 예.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자전거 때문에 참 고민이다. 드디어 대청소가 시작됐다. 쥐를 잡아야 한다는 말에 선뜻 찾아와준 사위들이 고마우면서도 행여 자전거가 없다는 것을 들킬까봐 만식 할아버지는 자리를 뜰 수가 없다. 옆에서 괜히 한마디씩 거드는 만식 할아버지.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경자 할머니. 환갑도 넘은 사위들에게 백년 손님 대접은 고사하고 일을 시키고 있으니 역시나 안절부절이다. 사오들이 고생이 많아 주봐. 조금인 줄 알았더니 엄청 많네요. 아이고 사오들 큰일 났네 내가 내서. 하여튼 사우들 욕 많이 봤다. 내가 되는데 아니요. 저희가 해야죠. 가서 막걸리 한 잔씩 먹고 또야. 예예예. 어? 막걸리 한 잔씩 먹고. 예예. 드디어 일을 끝내고 한자리에 모였다. 이 시간만 잘 넘기면 되는데 황부정리 하면서 자전거 봤어요? 한고정남 봐준 거야. 올 것이 왔다. 자전거는 고사하고 쥐만 3마리 잡았네. 아이고 그냥. 자전거 없어? 자전거 없어. 아니 창고에 자전거 둔 거 어떻게 했어요? 딴딸 먹어. 아이고. 이게 거기 어디가? 못 가는데 어제 줬거든 그래야 가만히 볼게. 아버지 누구 준 거 아니야? 엄마 몰래 또? 여기 또. 아버지 친구한테 주면 어떡하느냐고 손자 주려고 하는데. 대충 넘어가 보려다가 눈치 빠른 경자 할머니한테 들키고 말았다. 먼저 번에 내가 분명히 가져갈 때 응? 차가 작아서 못 싣고 가니까 나중에 와서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그래 야와 새로 사는 거지. 날 밥당 먹었는데. 종가 가져야 전 넘은 거 아버지 종가로 아,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결국 친구를 줘버린 남편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사우들 가. 가세요. 급해서 가야 돼요. 아버지 내일 사우들 출근해야 가야지. 되니까 아니요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나중에 또 올게요 엄마도 응? 엄마 아, 내 출근하기 때문에 잘 수가 없다. 자꾸 딸을 붙드는 만식 할아버지. 자전거를 가지러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딸이 가고 나면 몰아칠 후폭풍도 걱정이다. 깔 친구 주면 어떻게 해 그래. 애들을 줬으면 얼마나 좋아. 친구 주지 말고. 내가 찾아다 줄게. 찾기는 뭐하러 찾아와 다시. 줬는데. 아야 아싸리 주지를 말았어야지. 났어. 지금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아이 식당이야. 나 진짜 봄에 가서 또 내가 타올게. 봄에 가서 또 가줄게. 봄에 또 잔치한다 이렇게 그때 가서 또 그러니까 이렇게 딱 뭐야 번호 맞으면 또 하나 타올게. 며칠 뒤 아유 사정이 딱하네. 그래야 우리 영감들은 내가 부탁해볼게. 주라고. 농사가 끝나고부터 겨울이 시작되기 전까지 만식 할아버지네 전화통은 불이 난다. 친구가 집 달란대요. 볏짚이 귀하다 보니 서로 달라고 부탁하는 모양이다.
아니 홍기 아버지한테 안 주면 안 돼? 안 주면 안 돼요. 아 요번에 나 이 짝으로 주자고. 안 주면 안 돼요. 내 그쪽으로 친구한테 줘야죠. 주자고. 응? 아 친구가 달라고 사장을 저렇게 내 하는데. 친구 좋죠? 안 돼요. 내년 농사져서는 준다고 그래요. 올 농사는 한 일이고. 아 그 친구한테 글쎄 신선을 많이 줘서 줘야 한다니까. 평소 같으면 안 된다는 말에 금세 포기하는 할머니인데 이번에는 뜻을 굽히지 않는다. 지금 달라면 반만 줘. 반은 내 친구 줄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진짜? 한 마디만 가져와야. 한 마디기만? 어.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단호하던 만식 할아버지가 절반이나 양보를 했다. 하지만 한마지기의 볏짚은 더 큰 일을 불러왔다. 늘 그렇듯이 만식 할아버지네 논에 볏짚을 가지러 온 태수 할아버지네 부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볏집이 없네. 아랫논처럼 가득 차 있어야 할 볏짚이 윗논에는 없다. 다 가져갔네. 집이 어디 가서 그래? 어떻게 된겨? 둘 중에 하나다. 누가 훔쳐갔거나 만식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줬거나. 부시리백이 없네 이거. 에이구 참. 아 누구 주었고 뭐랴 볏집을. 아 진욱이 아버지 보면 찌끄리야겠어. 사람이 어디 그럴 수가 있어. 그 한 번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해야지. 그딴 사람을 또 주면 돼? 에이구 사람을. 해마도 갖다 먹이는 걸 딴 사람을 그래 주면 어떻게 해 그래. 저 지랄을 좀 해야겠어. 그럴 수가 어딨어. 조금 남은 이 부시리라도 가져가요. 온 길에 가지고 가야지 뭐. 볏짚 도둑이 들었을 리는 없고 만식 할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볏짚을 준 게 확실하다고 믿는 부부. 겨우내 소 먹일 여물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 반, 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반이다. 아이 어째 여기를 나와? 따질 게 있어서 왔어. 뭐야 따져봐. 볏집 내 그거 꼭 믿고 있는 게인데 딴 사람 줬다모. 그거 글쎄 그거 참 잘못됐구나. 거기 올해는 계야지 명년에 내가 줄게. 맹기해 주기는 뭐 만들어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건데 체면이서. 치매 안 세요 어디 할 수 없지 어떻게? 그렇죠 뭐. 그래 그 저거시기 뭐 사면 놔줬는데 딴 사람을 왜 줘? 그러니까 내가 변했는데 변했어. 변한 게 아니라 정신이 넋이 빠졌지. 이게 얘기 나 그거 꼭 믿고 있었는데. 장남 반 진심 반으로 사과해 보려다가 이려워서 갈게요. 갈게요. 일이 더 커져 버렸다. 가 누가 못 가게야. 나 이제 다시 오나 봐. 미안하다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떤 사정인지 듣지도 않는 태수 할아버지. 마음과는 달리 소리를 지르고는 이내 후회하는 만식 할아버지다. 며칠 뒤 틈만 나면 친구네 가기 바빴던 만식 할아버지가 달라졌다. 집에서 차분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요즘은 안 놀러 가요? 아랫말 왜 안 놀러 가요? 안 가. 예? 아이고 왜 갈 요즘 볼일 아랫말 시작하는 거지 매채우 씨가. 농사 다 해놓고 이제 겨울에 이제 놀러 다니야지. 눈치 있게 푹 써 있어. 다투서리 아랫말 안 놀러 가요? 놀러 다니기 대건이야 이제. 다툰다고 안 가? 시간 가야지 뭐 그렇게 다퉜다고 안 가? 전혀 반대인 성격 탓에 늘 티격태격.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지만 서로의 성격을 잘 알기에 하루를 넘긴 적은 없었다. 태수 할아버지가 화를 냈다가도 만식 할아버지가 적당히 농담을 건네면 웃으며 풀리곤 했는데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
꼬여도 단단히 꼬였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더 열심히 일하는 만식 할아버지. 그래서인지 요즘 부쩍 일에 열심이다. 항상 바빠, 항상. 눈이나 쎄야 한가하게 방에 들어앉아 얘기라도 하고 하지. 하지만 몸은 일하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태수 할아버지 생각뿐. 오늘은 한번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원래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더욱 더디게 느껴진다. 만나면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까, 사정을 들어보라고 해야 할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고민이다. 막걸리 먹으러 온대, 막걸리 먹으러. 어? 이걸랑 주고 이걸랑 말어. 어쩌면 마늘 막걸리요. 아, 없으면 그만둬.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막걸리 없어. 없으면 말어. 누가 뭐 없는 거 달려? 별 볼일 없어. 그냥 뭐. 누구는? 니까 이렇게 나도 피좀. 그래 나도. 그건 피장 파장이야, 그만둬. 평소처럼 막걸리 얘기나 하면서 풀어볼까 했는데 웬걸.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태수 할아버지. 애써 사과하지 않아도 적당히 풀어졌던 두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깊어진 싸움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도 영 모르겠다. 막걸리도 안 준다는데 가야지, 뭐. 하고 싶었던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마음에 없는 말만 하다가 돌아가는 만식 할아버지. 답답한 건 태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말이 없는 성격에 하루 종일 먼 산만 쳐다본다. 보다 못한 아내가 입을 연다. 심심하면 저 위에 가서 놀다 와요. 가기도 싫어. 에이구, 왜 가기 싫어? 놀다 와야지. 싫어. 에이구, 아이 관다 이거로.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는데 매일 보던 만식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진다. 서로 소가리만 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경자 할머니가 태수 할아버지네를 찾았다. 동생 집이 있느냐고. 동생 집이 있어? 뭐를 해봐야 밥 먹기. 응? 밥 잡숴? 웬일이요, 형님? 동생 보고 싶어 왔잖아. 이리 와. 어서. 고마워. 할아버지들 싸움에서 시작됐지만 당사자들만큼이나 애가 타는 두 할머니들. 나 또래면 내 친구분이 여졌대. 싸우고. 그러니 미안해서 어떡해. 볏집을 딴 데 진호개모가 줬어요? 예. 하도 부탁을 해도 아저씨 줬던 거리. 허수피는 뭐 우리 준다고 했으면 무슨 대비를 해줘야지. 하도 부탁을 해서 인정 못해 줬나. 어떡해. 미안해. 볏짚에 사정이 있었단 걸 뒤늦게 알게 된 정숙 할머니도 이제야 스르륵 마음이 풀린다. 이제 남은 것은 두 할아버지들의 화해. 남자들이 해결하겠지. 해결하겠지. 그러면 찾겠지. 경자 할머니는 뜻밖의 제안을 하는데 두 할머니가 세운 대책은 과연 무엇일까? 일을 하고 돌아온 만식 할아버지. 배고파려면 뭐 좀 먹어야 살겠다. 뭐 좀 먹어야지. 뭐가 하나 떨어졌네. 할멈 집에 있어. 밥 좀 줘. 어? 아이고 어디 갔는가 봐. 아이, 야, 배고파 사람 죽겠는데. 알겠다. 아, 신경질 나네. 우리 할망구 어디 갔나? 그냥 그렇게 어디 갔는데. 참나 환장하네. 큰일 났네.
아내가 집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만식 할아버지. 글쎄 뭐 어디 가면 간다고 하는데 오늘은 간다 온다는 말도 없네. 소식도 없이 그냥 어디로 가버렸네. 습관처럼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아랫마을 태수 할아버지네. 진리겸 어디 갔어? 어? 진리겸 어디 가? 없어. 어디 남편에 갔어 어디 갔나? 어디 갔어? 우리 집에도 없어. 우리 집에도 어디 가고 없어. 남편에 갔는데 전화 좀 한번 해봐. 궁금하다. 핸드폰 안 가져갔어. 핸드폰 가지고 생겼지. 언니요.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 핸드폰도 안 가져갔어. 들어가자 이제 들어가야지. 가서 먹어야지 뭐. 두 할머니가 동시에 사라진 모양이다. 이유야 어쨌든 다시 찾아온 친구에게 뭐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냄비에도 밥솥에도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정이야. 아 이제 라면이라서 끓여 먹어야지 뭐. 내가 너한테 저 사람 굶게 죽길래? 내가 뭐 오라고 했어 왜? 같이 삶어. 나는 그런 거못 삶아. 못 삶어? 그래가 앉아있어. 내가 혼자 삶아올게. 쌀 먹어. 내가 혼자 삶아올게. 먹기는 안 해도 쌀 때문에 다니고. 이 난감한 상황에 두 할아버지는 이미 싸운 것도 잊었다. 2개만 삶을까? 맵고 먹으려. 그러고 보니 위암 수술을 받았던 태수 할아버지에게 라면은 상극인데 아이고. 작년 이맘때 수술한 이후로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던 음식이다. 맵지? 친구를 위해 밥도 한 번씩 더 먹어주었던 태수 할아버지. 속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어쩐 일로 배가 고파서 그런지 괜찮아. 매운 거 그거 뭐 저것이 안 매운 거 그냥 먹어도 배고프니까 뭐 먹어야지 어떻게 해. 나도 그냥 먹어야지 안 굶어 죽으려면. 아, 참 맛있게 잘 먹었다. 주출하네. 엄청 칼칼하네. 내가 저 끓이는 거 내가 끓였으니까 치우던 말이야. 갖다 주지. 치워. 걱정으로 시작된 대화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어졌지만 두 사람은 안다. 둘 사이엔 아직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있다. 태수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뗀다. 왜 집은 나 준다고 하더니 왜 딴 사람 줬어? 나는 이제 친구가 달라는 친구를 주려고 했는데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로 마누라가 할머니 말지 남을 줬다고 그래. 친구의 사정을 알게 된 태수 할아버지. 나 주려고 그랬지? 응. 고마워. 응. 어. 서운하가 풀어. 이제야 오해가 풀렸다. 화투 쳐! 그래요. 화투 쳐, 화투! 쳐봐 그럼. 너무 화가 나시는 거 아닙니까? 돌리면 들어넣어. 거기서 비벼줄게.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화근이 됐다. 고맙다, 미안하다 말을 했다면 긴 싸움이 되지 않았을 텐데 두 사람 모두 괜한 마음고생을 했다. 두 할아버지 오랜만에 한 방에 나란히 누웠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두 할아버지가 함께 마당을 지킨다. 아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난밤을 어디서 보냈는지 마냥 즐거운 두 할머니가 드디어 집 앞에 다다랐다. 먼저 아내를 발견한 태수 할아버지. 어디들 갔다 오는 기요? 찜질방에 갔다 와요. 찜질방에 누가 가라고 했어? 아이 찜질방 가라고 안 갔다 와서 신나. 따놓고 자기네 집에 갔다 와 그래. 이 말이야. 약 올라요? 약 올라? 잘했어. 지난밤을 보낸 서로의 이야기에 웃음을 되찾은 네 사람. 보고 재미난 거야? 예, 재밌었어요. 꽤가 쏟아지게 재밌어.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다고 이거 이렇게 얼마나 어깨 동무에 가면. 다음 날 응, 병원에 갔다? 아파? 속이 아파서는? 아이고, 어쩌나. 병원에 가면 속상하겠네. 어떡해. 걱정되겠네, 또. 청천벽력 같은 소식. 여보, 저기, 아랫마 친구 병원에 갔대요, 아파서. 어? 아랫마 친구 병원에 갔대요. 속이 아파서 갔대요. 속이 아파서? 예. 어제 매운 걸로 먹어서 그런 겁니다.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태수 할아버지 소식에 표정이 어두워진 두 사람. 어제 괜히 라면을 먹은 것은 아닌지, 라면이 너무 매웠던 것인지 온갖 생각이 다 든다.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할머니가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는데 나중에 애들 오글랑 하라고 하지. 못한다고요. 감달라고. 떨어질까 다칠까 그저 걱정인 경자 할머니. 그때 아, 참, 안 된다고 안 돼야. 왜 오늘따라 직접 감을 따겠다고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다. 감나무가 너무 높다 보니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지만 여든의 할아버지에겐 역부족이다. 감을 팔아보고 회사더니만 저거 따야겠다는 거시로도 저걸 딸라고 하는가 본데. 아이고 뭐가 아파 죽겠네.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손으로 직접 따야 한다는 만식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면 하나도 끓일 줄 모르는 만식 할아버지가 이번만큼은 친구를 위해 큰 마음을 먹었다. 나이를 먹으면서 아프지 않은 데가 없고 손가락 하나도 마음대로 안 돼. 감도 삐뚤빼뚤 제대로 못 깎지만 이걸로 태수 할아버지에게 꼭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있다. 식초 담는 게 식초. 감식초. 감식초가 면역력에 좋다는 걸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친구를 위해 뭔가를 만들어준 적이 없는데 내가 키운 감, 내 손으로 직접 따서 친구에게 좋다는 건 뭐라도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어려서부터 늘 내 몸의 일부처럼 곁에 있던 친구라 둘 중 하나가 다른 친구를 남겨두고 떠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나마 마음을 전해야 후회가 없을 것 같다. 만드는 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발효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친구를 위해 직접 만든 정성이 담겨 있으니 어떤 병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뭐 하는겨 어찌 않으면 고추는 따듬느라고니. 그게 뭐요? 뭐요? 뭔지 몰라 내가. 저 사와려고 가져온 게 이거. 사와는 뭐. 그거 진심을 말하기는 왠지 멋쩍어 그냥 쓱 내미는 태수 할아버지. 속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껍데기는 뭐하러 깠어? 껍질 깎아나고 짝아나고 껍데기 그냥 먹어도 뒀다가 둬서 먹고 아프지나 말어. 고마워요. 전만식이 고마워요. 네, 잘 자셔. 표현에 서툴러 늘 딴소리를 하는 두 사람이지만 이번만큼은 솔직한 마음을 전한다. 같이 뜯어지는구나. 이게 뭐요? 경험 사진 한번 찍어 놓으려고 그래 갖고 왔어 카메라 내가. 사진 지금 오래 살려. 그럼 저것이 기념사진이라 한 방씩 찍어.
찍어? 됐다. 친구도 나 한번 찍어라. 찍어자라고. 찍지 나라 이거요. 그치? 찍을. 사진사 됐어. 기술 좋은 거 배웠네. 웃어요? 여기도 얹어. 두 사람 한층 더 깊어진 우정으로 백년지기 단짝 친구가 되길 기대해 본다. 만식 할아버지의 하루는 또다시 타수 할아버지네서 시작된다. 뭐하러 와? 안녕. 수고 대수라고 있네. 하셨나 오늘. 얼른 오고 막걸리 먹으러 가자. 가진 놈거니 뭐 진짜 죽기 생겨 하려면 이런 뭐. 애들 지하고 뭐 또 해야 돼? 무슨 막걸리가. 가지 말아야지. 알았어, 안 갈게요. 아이고. 오늘 병원 막걸리 먹으러 가자 안 간다고 하고 뭐. 나 갔다 와. 자기는 거기 건조기다 해서 넣어요. 나 저거 고추 따듬던 거 그거 자꾸 따듬서로 깍지는 게. 알았어요? 왜 말을 하냐? 그래거나 말거나. 야 어떻게 여기를 나오냐? 어? 같이 가. 깍지 좀 해야지. 살짝 빠져나왔어. 살짝 도망갔다. 그럼 집이 가면 이제 쫓겨난다 이제. 쫓기나고 짜고. 쫓아내려면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밥 먹여줄게. 그래야. 알았어? 그래야.